학생 그리고 돈 평범하게 버는 20대 30대 직장인 뿅아리분들 연금저축에 돈 다 넣기 전에 이 영상부터 꼭 보세요. 연금저축, 경제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이거는 꼭 들어야 한다는 말 때문에 저한테도 이거는 꼭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답은 활용하는 게 좋다예요. 저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 채널을 보는 이 주요 시청층 우리 뿅아리 분들한테는 주의할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누가 좋다고 다 하지 말고 누가 안 좋다고 해서 괜히 겁먹지 말고 이 영상으로 내용 이해한 다음에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똑똑하게 판단해보세요. 최고의 절세 통장으로 언급되는 IRP, 연금저축, ISA. ISA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다뤄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세요. 오늘은 연금저축이랑 I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개념을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연금저축 계좌는 연금저축 펀드로도 불리는데요. 다양한 펀드랑 ETF를 한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하다가 노후에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된 통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나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IRP는 개인 퇴직연금이에요. 퇴직 후에 탄탄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한 연금이라서 이거는 앞에 연금저축 계좌는 누구나 가입 가능했는데 이거는 근로자,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이 두 계좌에 쌓인 금액이나 수익금은 55살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 계좌를 왜 꼭 하라고 그럴까요? 이걸 보시는 지금부터 55살까지 돈이 계속 굴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고 이 수익까지 다시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복리의 마법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말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계좌에 가입하면 반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금액은 우리 노후에 들어오는데 이게 또 과세 이연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과세 이연은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건데요.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뭐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 생길 텐데 그 세금을 당장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금을 받는 그 시점까지 미루다가 그 정해진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받는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 금액을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5살이라는 이야기 딱 듣고 나서부터 좀 막막한 뿅아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뭐 나중에야 좋은 거는 머리로는 알겠지만 사실 지금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현재 체감 가능한 혜택도 줍니다. 그게 바로 세액공제인데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은 이 뭐 연금저축, IRP 이렇게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것도 다 요거 때문이에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초과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납입 한도는 합쳐서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세액공제 가능한 연간 납입 금액은 연금저축 600, IRP 900인데 합쳐서는 1,500이 아니라 90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대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연금저축 600, IRP 300 해서 900 받으시더라고요. 급여별 세액공제율 적용해서 최대 148.5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게 됩니다. 한 번만 900만 원을 납입하면 매년 148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냐? 그거는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납입을 해야 그 연도에 그에 걸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액공제가 훨씬 더 셉니다. 세액공제는 결국 우리가 납부할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 이 정도 된다는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긴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900이에요 라고 했는데 납입 한도는 1,800이에요 라고 했죠. 그러면 분명히 그 사이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매번 한도를 꽉꽉 채워서 넣은 우리 뿅아리한테는 어떻게 계좌 안에 이루어져 있을까요? 공제받은 원금이 있고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금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제받은 돈과 수익금은 이제 연금을 받기 전까지 세금을 안 내고 있다가 55세 이후로 연금을 받을 때 3.3에서 5.5%인 엄청 저율로 저율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과세이연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파볼게요. 우리 뿅아리가 배당 수익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은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소득으로 100만 원이 아니라 15만 4천 원을 뺀 84만 6천 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를 쓰면은 일단 그 수익금 1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속 굴리다가 나중에 연금소득세 5.5%를 내는 거예요. 아까 납입한도 1,800만 원까지 꽉꽉 채워서 쓴 분들은 분명히 그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아무런 혜택
혜택을 받지 않은 돈이죠. 우리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원금은요, 중간에 빼도 기타 소득세라는 걸 지불하지 않고 그냥 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그 연금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요. 근데 그 돈은 내가 빼기 전까지 계속 통장 안에서 굴러가면서 수익금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나요? 제가 뒤에서 이따가 자세하게 또 찝어드릴 거예요. 일단 연금저축이랑 IRP의 차이점도 알고 있어야 돼요. 투자 가능 상품이랑 중도 인출에서도 크게 갈리는데요. 투자 가능 상품은 두 개가 현재 이렇습니다. IRP는 안전자산을 최소 30%는 보유해야 돼요. 연금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마련하자는 거겠죠? 그리고 중도 인출면에서 IRP가 많이 빡빡해요.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인출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은 돈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언제든 뺄 수 있다는 점. 55세 되기 전에도 뺄 수 있어요.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랑 수익금도 중간에 뺄 수 있긴 있는데요. 세액공제 받은 거 그대로 뱉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16.5%를 기타 소득세로 그대로 뱉어내게 되는데 그러면 좀 무용지물이죠. 아니 근데 뿅글님 세액공제 받은 거 그대로 뱉어낸 건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가혹한 거죠. 그래서 이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없어도 되는 돈을 가지고 굴리는 게 맞아요. 간혹 연말정산 혜택 있다 하면서 거기에만 너무 포커스 되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끝까지 유지해야 절세 효과를 제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초년생분들은 더더욱 없는 돈, 안 써도 되는 돈을 갖다가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시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운용 가능한 상품을 통해서 좀 목돈을 결국 마련을 해서 필요할 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시점이 결혼 전까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제 혜택 받지 않은 원금은 손해보는 게 아니죠. 그대로 빼오면 되니까, 그쵸? 근데 그건 오케이. 근데 세제 혜택 받은 그 돈을 한번 볼게요. 600, 300을 풀로 넣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148만 5천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900만 원 곱하기 3년 하면 2,700만 원이 묶이게 되죠. 148만 5천 원에 3년이 아니라 900만 원에 3이 묶여요. 연차가 좀 쌓이거나 소득이 좀 많다 하는 분들은 그 금액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당장 집 없고 차 없고 결혼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그 상황이 닥쳤을 때 10,000원 한 장이 아까울 수 있거든요. 저도 집을 사봤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자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 돈 어디 있지? 연금저축 계좌에 있지. 그 돈 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동안 내가 받았던 그 세제 혜택을 그대로 뱉어내야 되는 거죠. 16.5%를. 그럴 바에는 3년 ISA로 굴려가지고 투자 손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금액적으로. 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도 이자가 나가는 거고 대출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ETF가 아닌 펀드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 너무 좋지만 소득이 아직 많지 않고 나는 집, 차, 결혼 자금 등 크게 돈 들어갈 거를 아직 목전에 두고 있다는 우리 뿅아리들 있죠.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투자는 ISA로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이고요. 사람마다 이 투자 운용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채널이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향을 말씀드려보자면 나갈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2030이라고 하면 정말 최소한의 금액만, 없어도 되는 돈만 넣기를 추천드리고요. 목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 자금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세액공제 그 한도까지는 넣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때까지 정말 제대로 된 투자는 ISA 활용할 것 같아요. ISA는 3년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우리 뿅아리들한테 하루빨리 ISA 계좌 만들어 놓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계좌 개설 해놓은 이후로 3년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진짜 마음을 먹어서 2년 차에 넣고 1년 지나도 손해보는 거 없이 해지할 수 있어요. 이제 크게 나갈 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뿅아리라면 연금저축을 비중을 늘릴 것 같아요. 그리고 ISA는 그 후순위로 밀어나게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목돈은 연금저축에서 빼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ISA 만기 금액을 이 두 계좌 중 하나로 이전하면 또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추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잖아요. 만기 후 60일 이내에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그 금액을 이체를 하면요. 이체한 금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연에 600만 원, 900만 원이 한도였는데 여기에 추가로 300만 원이 가능한 거예요. 대박이죠?
최대 혜택 받으려고 3천만 원 이체할 거잖아요. 근데 혜택을 안 받은 2,700만 원 있죠.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ISA에 넣어둬도 되는데 연금저축 계좌에 그냥 넣어둬도 돼요. 마찬가지로 혜택을 보지 않았으니까 중도 인출하거나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과세하지 않는 금액이고요. 원래 연금 계좌의 연간 한도가 1,8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ISA 만기 금액은 이와 별개로 전액 이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자금적인 여유가 많은 리치 뿅아리다라고 하면은 이런 금액까지 다 알뜰하게 챙기면 좋겠죠.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 다 채워서 넣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 사회초년생들은 또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연봉이 혹시 높다면 우리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대부분 사실 통계청도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으려면 연금저축계좌에 600 그리고 IRP에 300 넣어두래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나는 연에 900을 꼭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900만 원 다 넣으면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제 친구 자료를 받았는데 급여가 3천만 원 미만이거든요. 결정세액이 42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해 900을 다 넣어서 148만 5천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해도 42만 원이 결정세액이기 때문에 초과해요. 그러면 내가 초과한 금액만큼 더 받을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한도까지 다 납입할 필요가 없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 이번 연말정산 자료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거 보고 세액공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맞춰서 납입 금액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쫑구님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은 900만 원 다 넣어버렸는데 너무 많이 남는데 어쩌죠? 너무 아까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연말정산 신고할 때 해당 금액을 빼고 신고하는 게 유리해요. 이런 과세 제외 금액은 다 누적이 되거든요. 나중에 납입 금액 전환을 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다른 연도에 받을 수 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상세한 방법은 뭐 연금저축 세액공제 2월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의 취지는 연금저축이 안 좋다, 넣지 말아라 보다는 우리 사회초년생, 저의 채널을 진짜 보고 계시는 아직 나이가 어린, 결혼을 하지도 않고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연금저축 당연히 좋은 건데 하기 전에 이런 주의사항을 꼭 알고서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약간 다 완전 무슨 예찬론자처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조건 해야 하긴 하거든요. 결국 인생 전반에 있어서. 저도 점점 비중을 훨씬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회초년생한테 또 예외 케이스가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내 집 마련하면은 뭐 다 중도 인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가능은 하죠. 근데 내가 세제 혜택 받을 16.5% 그대로 뱉어야 한다. 그럴 바에는 그냥 만기가 좀 더 낮은 뭐 ISA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직투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뭐 250만 원 손익까지 해가지고 뭐 잘 끊어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을 모르고 연금상품 가입하려고 했을 우리 뿅아리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네, 이번 영상도 제 진심이 전해졌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